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거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서브노트 21페이지 보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 지웠는데 사업 시행자가 있었죠. 사업 시행자 거기 보면 사업 시행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볼 건데요. 교재 보기 전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교재를 이제 163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서브노트 21페이지 먼저 볼게요. 사업 시행자를 볼 건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일단 지정을 한다. 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보니까 뭐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위에 보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민간에 해당되는 거였죠. 아까 우리 사업 시행자에서. 근데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당신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이제 그 4번에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도시개발조합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조합을 구성하려면 거기 표 박스 보시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조합을 구성하려면 일단 7명 이상이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제 그런 사실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토지 소유자나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환지 방식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른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조합 자체를 구성할 때부터 벌써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우리 아까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자가 될 거니까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요. 5번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조합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조합으로서의 그 조합이 이제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조합원은 또 토지 소유자만 된다. 자, 그리고 조합을 꾸릴 때 조합 임원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3인이 조합 임원이 됩니다. 조합에 임원 나오면 요 세 사람이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 임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가 있죠. 조합원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예요. 이런 것들을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는 필수 기간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조합에 총회는 꼭 있어야 되고요. 대의원회가 나오죠. 대의원회는 그 옆에 밑에 보면 임의기관 나와 있는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죠.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인이 안 되면 자 여기 못하죠? 인상이 아니라 이상이에요. 이상. 50인,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50인이 안 되면 대의원회 안 두는 거고요. 그리고 50인이 넘을 때도 또 둘지 말지는 거기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다. 어떤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하죠. 좀 조합 내에서 좀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고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자주 나와서 써놨는데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수립, 변경하는 것,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것, 조합의 합병, 그리고 해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다. 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 변경입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실시 계획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시 계획 인가 받고 2년 이내 안 하는 경우. 세 번째, 시행자 지정에 대한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러니까 시행자를 우리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시행자, 네가 이 사업 시행해 라고 지정했는데 시행자의 그 지정에 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시행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고요. 밑에 실시계획 인가 보시고 올게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구체적인 뭐 도면, 그리기 이런 것들이 다 실시계획인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맞죠. 자, 아까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화 시키는 계획이었죠. 작은 단지를 만드는 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시계획에는 당연히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OX에 나왔던 것도 이 내용이었죠. 기출문제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는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 크죠? 크니까 큰 사람들 셋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시장 이렇게 큰 사람이 3인입니다. 이 3인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에 대한 인가를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데 큰 사람 3인이다. 도시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경미한 변경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얘가 나오죠.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을 감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면적 가운데 10%를 감수할 때는 별개의 인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를 줄였어요. 그리고 사업비, 근데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거죠.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 여긴 증이 있다는 거예요.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별개의 인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거 보시고요. 증감이네요. 증감. 돈을 더 많이 쓰는데도 별개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자, 도면 그리는 거라고 했죠. 실시계획이.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행자가 고시하게 되는 건데 이때 자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우리 그 모든 그 법 체계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아래에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그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용용용 기도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있었다.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봤고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제 리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셔서 163페이지 보실게요. 163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필기가 많잖아요. 필기가 많은데 뭐 쓰시기 싫은 분들은 요새는 이제 많이 이렇게 뒷가로 탁탁 찍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찍으면 강사가 미안해. 뭐 아무튼 강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건 절대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저기 화장실 가시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오시고 그냥 편하신 데 앉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행자는 실시 계획해서 지금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실시 계획 지금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줄에 보시면 자 1번 시행자의 지정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금 체크할 거예요. 밑줄 긋는 거 하는 건데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밑에 그 시행자가 누구냐? 그래서 밑에 첫 1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거 민간이었죠, 민간. 그리고 그 6번에서 저쪽 6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조합. 그래서 다 봤던 거예요. 국가, 지자체 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다 공공 그리고 민간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됐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사업 시행 방식에서 이제 수용하고 환지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환지가 먼저 나왔죠.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면 1번이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건 땅을 땅으로 바꾸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만이 이제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땅을 함부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